바로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화면 한번 켜주시겠어요? 네네, 지금 저희가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지금 있어가지고, 차요? 예, 차요. 보이시나요? 네네. 화면 송출할게요. 집을 못 들어가신다고요? 집에 들어가면은 좀 증상이 좀 심해져가지고, 제보자님, 네.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제보자님인가요? 아니요, 저가 이제 남자친구고, 이제 제보자는 제 여자친구인데, 지금 지금 차에 여자친구가- 같이 계시는 거예요, 그러면? 네네, 지금 너무 좀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, 그럼 잠깐 정리 좀 할게요. 집에 들어가면 증상이 생기고 나오면 괜찮다는 건가요? 아니요, 밖에서도 약간 좀 그런 불안 증세가 있는데, 아까 전에 매니저님이 화면 테스트 해주실 때, 저희가 집에 들어갔는데, 제가 거기 집에서도 헛구역질을 하고, 약간 좀 짓눌리는 느낌을 받고,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, 일단은 테스트만 하고 나왔다가 사연 제보할 때, 네. 다시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. 네네네. 이제 올라가서 집 보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. 이 집에 이제, 집 구조 자체도, 구조가 되게 신기하게 돼 있네. 창문이 왜? 네. 아, 강아지. 여기가, 자는 침실이고, 그리고 여기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뭐 두꺼비 동상이 있어요. 건물 자체 오래됐네. 저거예요. 지금 정면에 있는 거 두꺼비? 네네, 여기서 이제 이 두꺼비 위에 눌러 사는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, 이거 왜 갖고 계세요, 근데? 여기 사는 언니 말로는, 여자친구 언니 말로는 이 집을 좀 지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귀신을 누가 이야기했어요? 귀신이 눌러 앉아 있다는 게? 그 언니랑 그 형부요. 귀신을 보세요, 그분들은? 그 검은 형체 남자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베란다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옷방인데, 여기가 옷방이고, 여기가 이제 여자친구가 자는 방이에요. 네. 여기서 잘 때 그 언니 말로는 여자친구가 환청을 좀 많이 듣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환청이요. 네네. 네.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그렇게 비니 증상이 심하게 와가지고,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. 예, 지금 이제 집은 다 보여드렸어요. 그러면 바깥에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시죠.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분이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뭘 하긴 좀 그러니까. 네,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네. 제보자님 방까지 봤어요. 그 주무실 때라던가 뭐 분명히 또 블랙아웃이 있겠죠? 기억이 안 나는 부분. 근데 그런 네, 부분에 맞아요. 있을 때 집에서 뭐 본 거나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여자애랑 애기 부분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한 번도 없어. 아예 없어요? 애기 귀신은 옛날에 고시원을 제가 자주 살았었거든요. 그때 안 좋은 선택을 처음 했었을 때 애기 귀신을 한번 본 적 있었고요.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. 이런 증상들이 언제 왔고, 어떻게 오고 있고,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호텔 갔는데 들어갔을 땐 정말 괜찮았어요. 근데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불이 다 꺼지고 제가 오빠를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오빠가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지? 이러면서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환경 자체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. 말이나 행동 이런 거 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오빠 옆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무서움이 정말 극에 달했고요. 네. 시야가 뿌얘졌다고 해야 되나? 흐려져가지고 나오기 전에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계속 캑캑대고 하얀 가래를 한 3번 정도 뱉었거든요?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가 저를 부축해서 호텔 밖으로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 뭔가 홀린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. 추운 날씨에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. 추위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. 그러고 나서 손가락이 왼쪽 새끼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하기 시작했어요. 새끼손가락만요? 네, 새끼손가락만요. 이상해 진짜 새끼손가락 이거 이상해 왼쪽 뭐가 이상해?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거 아니에요 제 손가락이 아닌 것 같고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충동적으로 드는 거예요.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 신난다는 듯이 웃음이 터져 나오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말이 안 나오고 뇌를 거치지 않고 어떤 20대 중후반 정도 되게 느껴지는 그런 여자가 오빠를 유혹하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오빠 나 누구야? 오빠 나 누구야? 오빠 나 누구야?
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너 뭐냐고, 너무 무서워서 너 뭐냐고, 너 누구냐고, 나와라고 그랬는데 말을 무시하더라고요, 그 여자애가. 그러고 제 정신으로 잠깐 돌아왔는데 그리고 또 기절했다가 1초 만에 눈을 떴는데 눈이 시야가 계속 흐리고 제 의지가 아닌 상태로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더라고요. 제보자님 그러고 나서? 몸을 뺏긴 것처럼. 네, 맞아요. 그러고 나서 30,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한 명 나왔는데 이 남자는 말을 못해요. 그냥 오빠를 죽일 듯이 째려봐요. 정말 악에 바친 것처럼 감정이 다 느껴졌어요. 그러다가 또다시 기절하고 다시 또 1초 만에 일어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서 오빠한테 오빠 나야, 나 지금 나야, 나 누구야 다급하게 말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화가 엄청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엔 다른 느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? 라는 느낌으로 허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고 묻고 막 울고 머릿속에서 어떤 애기가요. 그리고 또 네네. 시야가 흐려졌다가 돌아오더니 엄마의 감정으로 엄마가 미안해 가자, 엄마가 보내줄게 가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. 그래서 오빠가 이거 심각한 것보다 해가지고 제 등을 엄청 세게 두들기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너 지금 여기 잘못 들어온 거니까 나가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두 명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가 또 기절하다시피 힘이 빠졌는데 창문 밖으로 뭘 제가 계속 로 뱉어냈어요. 뱉어내고 나니까 뭔가 빠져나가듯이 힘이 풀리고 그 아기의 화난 감정이랑 엄마의 미안한 감정이 사라졌거든요. 그러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어린 아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밖을 구경하더니만 정말 예쁘다, 여긴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니 신생아처럼 옹알이만 하더라고요. 그 뒤에 또 아기가 나왔거든요. 근데 그 아기가 오빠가 틀어준 그 벼랑이의 포뇨 아세요? 그거 주제가 네.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제가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남자로, 여자로, 아이로 휙휙 변해가지고 제 입을 막더라고요. 남자친구가 저를 진정시키려고 제 아는 무당의 얘기를 듣고 제 빙의 현상의 이야기를 듣고 수면제를 먹였어요. 제가 항상 먹는 수면제가 있거든요.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수면제를 물에 삼키지 않고 씹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오빠를 빤히 쳐다보면서. 근데 저도 다 기억나요. 전부. 그때 느낀 감정, 그때 상황 다 기억나요. 지금도. 그 와중에도 전 그것들이랑 안 속에서 엄청 싸우고 있었고 나가라고. 나한테 왜 그러냐고. 그러고 싸우고 있었고 수면제를 먹고 몇 분 안 지나서 아기로 추정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. 네네. 그 애들은 정말 사라지듯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은 남자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. 수면제를 먹.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거는 여자였어요. 근데 그 여자애가 오빠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막 유혹하는 눈빛으로 웃으면서 오빠 나 누구야? 나 진짜 괜찮아 하면서 또 웃고 그러다가 갑자기 점점 힘이 빠지더니 제 정신으로 완전히 돌아왔었어요. 시야도 점점 확보가 됐고 근데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빠한테 나가자고 하고 그 뒤로는 점점 정말 괜찮아졌고요. 수면제에 취해서 그냥 몽롱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이 제정신이에요. 그 하나만 이제 여쭤볼게요. 그 제보자님이 본 여자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그 여자 얼굴 보셨어요? 얼굴 같은 건 기억이 안 나세요? 아무도 없었어요 얼굴.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? 네. 네. 그리고 이 지금 증상이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? 지금 잠깐 사이에 그냥 확 온 거예요?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이런 네.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? 어제 갑자기요. 아, 괜찮다. 원래 그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제가 막 고시원이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마다 제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했어요. 진짜 최소한 10번 정도. 그래서 막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있고 심장이 한 2번 정도 멈춘 적도 있고 그래서 수면제도 많이 줄이고 먹는 약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많이 바꾼 건데 근데 어제 그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은 수면제 그런 부작용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아, 네, 믿어요. 제보자님 말씀하신 거 다 믿고요. 다 안 믿어서 뭐 이런 거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일단 좀 이게 네. 왜 이런 증상이 왔고 왜 갑자기 조용하다가 이게 왜 빵 터졌냐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.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있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팡 터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멀쩡하게 계시다가 뭐 안 좋은 시도를 몇 번 하긴 했었지만 그거를 배제를 하고 갑자기 무슨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10위 정도가 네. 몸에서 지금 내 몸을 제어를 못하게 막고 내 몸 제어권을 가져가고 제보자님은 이거를 빨리 얘네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심지어 제보자님 기억이 블랙아웃이 아니야. 다 있어.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마록을 할 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쌤들이 솔루션을 진행하면 뱉어 하잖아. 근데 이분은 알아서 뱉어내면서 깨어나.
근데 거의 뱉었던 게요. 제가 계속 등을 계속 세게 쳤어요. 네.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게 갑자기 열린 게 뭐였냐면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호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.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계속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그런 다음에 자려고 하는데 계속 사시나무 떨듯이 떨길래 일단 호텔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왔거든요. 밖으로 나왔는데도 그 귀신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면서 계속 애기로 됐다가 남자로 됐다가 여자로 됐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집까지 왔는데도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. 솔직히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 남자 귀신도 그렇고 여자 귀신도 그렇고 애기 귀신도 그렇고 바뀔 때마다 눈빛이 변해요. 그때마다 저는 엄청 싸웠어요.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뭐가 있냐. 나는 무조건 얘 지킬 거니까 그냥 니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. 계속 호통치고 계속 싸웠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네.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호텔에서 붙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. 이거는 애초에 있었던 거야.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여자랑 애기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여자 네. 봤어요. 집에서. 지금 제보자님 말한 애가 걔 같아. 그러니까 여자애 하나는 봤고 그 물어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그 제보자님 남자친구분이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봐 주실 때 제보자님 방에 있던 것도 아니야. 컴퓨터방 같은데 그쪽에서 봤는데 약간 그런 의상이었어. 약간 그 여성분들 홀복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하나로 돼 있는 원피스 같은 거. 네. 그거에 약간 머리도 굉장히 길고 정상적인 형태로 서 있었어. 뭐 어디가 뭐 훼손이 돼 있고 막 무서워 보이는 표정을 한다던가 무서워 보이는 얼굴을 가신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, 일단은 그게 집에 있는 거는 확인은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제보자님한테 왜 이런 애들이 왜 있냐라는 진짜. 거죠. 제가 엄청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써준 편지들이 엄청 많거든요, 저희 집에. 근데 그 언니가 자살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. 혹시 그 여자 귀신이 성형을 많이 했나요? 이게 근데 좀 멀쩡해갖고 이쁘게 생겼어요. 예, 근데 설마 아니겠죠. 예.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귀신 같은 걸 표현을 할 때 뭐 어떻게 생겼고 뭐 팔이 꺾여 있고 뭐가 어떻게 하고 뭐 얼굴이 눈이 뻥 뚫렸다 이렇게 하는데, 아까 제가 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되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이쁘게 생겼다 이런. 근데 굳이 이쁘게 생겼다는 걸 뺀 이유가 뭐냐면 귀신 표현하는데 이쁘게 생겼다는 게 웃기잖아. 맞죠. 그래서 뺀 거거든요. 그 언니의 그 안 좋은 선택한 방법이 수면제예요. 외관이 그럼 외상이 운전하겠다. 그렇죠. 근데 그때 시점에 제보자님이 안 좋았던 게 없었잖아요. 그 뭔가 영향을. 도와주세요. 네? 도와주세요. 네, 당연히 도와드리죠. 그 언니분 물건 있어요, 집에? 네. 많아요? 편지가 한 50통 정도 손편지로 있어요. 근데 그 편지 말고는 없으시고요? 네,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편지를 최근에 발견을 하고 나서 그 편지를 안고 엄청 울었거든요. 왜 나는 안 데려갔냐고. 아이고. 네. 그때 날 데려갔어야지 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울고 나서 내가 왜 울었지? 이랬었어요. 이게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언니분을 뭐 끼워 넣기보다는 같이 묻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를 토대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제보자님을 따라하면서 여자가 나오면 남자친구분을 유혹을 하려고 하는 거고, 되려 남자가 나오면 제보자님 남자친구분을 또 뭔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정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든든한 사람을 없애려고 하네.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을 보면,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 당연히. 계속 중심 잡아주려고 하니까 남자친구분이,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왔을 때는 뭔가 유혹해서 돌리려고 그러고, 남자가 나왔을 때는 되려 뭔가 피해를 입히려고 그런 거고, 그리고 심지어 집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자살기 쪽으로 볼게요. 집은 자살기 쪽으로다가도 있었고, 제가 본 거는 한 위 자살기고 그 외쪽으로 더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일단 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갑자기 모텔을 가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발동이 된 거잖아. 제보자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지냈지만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스위치가 온된 거지. 딱 보고 나서 팡 터진 거야.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
제보자님 그 혹시 뭐 이런 무속적인 거나 이런 쪽에 가족분들이 연관돼 있는 분이 계신가요? 네, 외할머니 쪽에 계세요. 아, 지금 제가 22년 4월에 여기에 이사를 왔어요. 그리고 지금 저희 친언니한테 카톡이 왔는데 친언니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. 애기 귀신은 친언니 거 2명이 저한테 온 거라고 하는데 친언니께 지금 동생분한테 왔다는 거예요? 이야기가? 네, 근데 언니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너도 신병이 올 거다. 언니도 왔었다. 그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외할머니 쪽에. 네, 신주를 있어가지고.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. 그러니까 언니분이 신병을 겪었고 제보자님도 신병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? 줄이 있으니까 외할머니 쪽에. 네, 제가 지금 우울증을 한 7년 정도 앓고 있어요. 네, 그 7년 사이에 계속 안 좋은 시도를 계속했고, 네. 근데 저희가 느꼈을 때도 약간 좀 잡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봤어요. 제가 봤을 때도 좀 약간 힘없는 애들? 네, 뭐 이라고 좀 느껴져요. 잡기나 이런 거를 떠나서요. 일단 뭐 귀신 자체가 몸에 있으면 안 좋죠. 잡기여도 잡기 나름이어가지고 언니분이 지금 뭐 다 보시잖아요. 뭐 지금 답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근데 언니가 뭐 여기 방송에서 나오기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요, 이거는요, 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진도형 통해서도 받은 것도 있겠지만, 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이거를 제대로 네. 진행을 하시려면요, 뭐, 언니분이 말씀을 직접까지 하셨다면서요. 아, 언니분한테 있던 아이가 지금 동생분, 제보자님한테까지 간 거고, 이건 언니분도 같이 네. 가야 돼요. 확실히 할 거면요. 협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.